민주는 아내 수진과 함께 보내는 5번째 여름을 맞이하며 미소를 지었다. 결혼 생활은 여전히 달콤했고 수진은 그의 눈에 여전히 첫사랑처럼 반짝였다. 수진의 밝은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방 안을 채우는 따뜻한 에너지는 민준에게 늘 위안이었다. 서울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던 5월 초, 민준은 수진과 함께 보낼 휴가를 계획하며 설렜다. 올해는 제주도 어때?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민준이 제안하자 수진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비키니 새로 사야겠네. 그녀의 장난스러운 말투에 민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수진은 본업 외에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다. 주로 여성 의류를 판매했는데 이번 여름은 비키니 라인에 특히 공을 들였다. 여름엔 비키니가 대세야. 잘 팔릴 거야. 수진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모델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비키니를 입고 사진을 찍기로 했다. 내가 모델하면 돈도 아끼고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수진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내의 열정과 창의력에 늘 감탄했다. 게다가 수진은 3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탄한 몸매와 빛나는 피부를 자랑했다. 그녀가 비키니를 입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은 쇼핑몰 광고로 손색 없을 터였다. 수진은 스튜디오에서 여름에 판매할 비키니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촬영이 끝난 후 수진은 사진을 편집해 쇼핑몰 사이트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팔로워 수가 하루가 다르게 늘었고 댓글이 줄을 이었다. 와, 모델 누구세요? 너무 예뻐요. 이 비키니 어디서 사나요? 바로 구매가. 민주는 아내의 성공에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민주는 수진의 인스타그램 DM함에 쌓이는 메시지들을 발견했다. 대부분 남성들이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혹시 모델 하시나요? 커피 한 잔 같이 어때요? 민주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수진은 그런 메시지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냥 스팸이나 다름없어. 신경 쓰지 마. 수진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민주는 아내의 단호한 태도에 안심했다. 수진은 그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늘 민준에게 헌신적이었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적어도 민준은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수진은 점점 더 늦게 집에 들어왔다. 촬영 때문에 바빠 고객 문의 답장하느라 정신없어. 그녀의 설명은 늘 그럴듯했다. 민준은 의심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수진의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그녀가 화면을 재빨리 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느 날 밤 수진이 샤워하는 동안 민주는 그녀의 핸드폰을 슬쩍 확인했다. 잠금화면 너머로 알림이 떠 있었다. 내일 3시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발신자는 재혁 사진작가였다.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은 여전히 다정했다. 아침이면 민준에게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이면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민준의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재혁이라는 이름, 호텔, 그리고 수진의 점점 잦아지는 외출.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수진을 믿어야 해. 그냥 촬영일 뿐이야. 하지만 불안은 그의 가슴을 파고들며 점점 더 커져갔다. 여름의 햇살처럼 따뜻했던 그들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민준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수진은 여전히 다정하고 사랑스러웠지만 그녀의 일상이 점점 더 민준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오늘 좀 늦을 거야. 촬영 스케줄이 빡빡해서 수진은 아침에 커피를 내리며 태연히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재혁 사진작가라는 이름이 맴돌았다. 그 이름은 민준의 머릿속에서 점점 더 선명해졌고 수진의 외출이 잦아질수록 불안은 의심으로 바뀌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은 친구랑 브런치 먹고 올게라며 집을 나섰다. 민준은 평소처럼 그녀를 배웅했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알 수 없는 충동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수진의 노트북을 열었다. 부부 사이에 비밀은 없다고 믿었지만 최근의 불안은 민준을 몰래 아내의 흔적을 뒤지게 만들었다. 비밀번호는 그들의 결혼 기념일. 노트북 화면이 켜지자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었다. 데스크톱은 깔끔했다. 쇼핑몰 관련 파일, 사진 폴더 그리고 몇 개의 문서. 민준은 사진 폴더를 열어보려다 멈칫했다. 대신 그는 이유 없이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했다. 삭제된 파일들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민준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사진을 열었다. 화면에 떠오른 이미지는 민준의 숨을 멈추게 했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빨간 비키니를 입고 호텔 수영장 옆에 서 있었다. 햇빛에 반사된 물방울이 그녀의 피부 위에서 반짝였고 그녀의 미소는 민준이 사랑했던 그 익숙한 미소였다. 하지만 그녀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카메라를 손에 든 남자는 수진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민준은 사진을 확대했다. 남자의 눈빛, 수진의 손이 그의 팔에 살짝 닿아 있는 모습. 모든 것이 그의 가슴을 찢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닫았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이게 뭐지? 그냥 촬영 사진인가? 근데 왜 삭제했지? 그는 수진의 노트북을 더 뒤졌다. 이메일 메시지 앱 클라우드 폴더까지. 하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없었다. 단지 그 한 장의 사진만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수진이 돌아올 때까지 몇 시간이 남아 있었다. 수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준은 평정을 가장하려 애썼다. 브런치 어땠어?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핸드백을 내려놓으며 활짝 웃었다. 오, 진짜 맛있었어. 새로 오픈한 카페인데 분위기도 좋고. 다음에 너랑 같이 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거짓 없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녀의 미소가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수진아, 혹시 호텔 수영장에서 촬영한 적 있어? 수진의 눈이 순간 커졌다가 이내 평온을 되찾았다. 호텔 수영장? 아, 그거? 몇 주 전에 쇼핑몰 비키니 광고 찍으면서 사진 작가랑 간 적이 있어. 왜? 그녀의 대답은 빠르고 자연스러웠다. 민준은 숨을 골랐다. 그냥 내 노트북에서 사진 봤어. 삭제된 거 있던데. 수진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아, 그거?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지웠어. 조명도 별로였고. 별거 아니야. 그녀는 웃으며 민준의 어깨를 툭 쳤다. 왜 질투하는 거야? 우리 민준이 귀엽게. 민준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수진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그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진이 잠든 후 민준은 그녀의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다. 인스타그램 DM 화면에는 여전히 수많은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그중 재혁 사진작가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수진님, 지난번 촬영 사진 정말 잘 나왔어요. 다음 주에 또 뵙죠? 민준은 메시지를 열어보았다. 수진의 답장은 간단했다. 네, 고마워요.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별다른 내용은 없었지만 민준의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는 결심했다. 수진을 믿고 싶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다음 날 수진이 촬영 때문에 호텔 간다며 집을 나서자 민준은 그녀를 몰래 따라가기로 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수진이 향한 곳은 강남의 고급 호텔이었다. 민준은 로비에서 멀리 떨어진 기둥 뒤에 숨어 그녀를 지켜보았다. 잠시 후 그 남자가 나타났다. 사진 속의 그 남자였다. 재혁. 그는 수진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은 단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수진이 날 배신했어. 민주는 호텔 로비의 기둥 뒤에 숨어 수진과 재혁이 엘리베이터로 사라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저들이 뭘 하려는 거지? 정말 촬영일 뿐인가? 민주는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문이 닫힌 뒤였다. 그는 로비에 서서 갈등했다. 따라가야 하나 여기서 기다려야 하나. 결국 그는 호텔 바의 자리를 잡고 로비를 주시하기로 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민주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계속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30분 1시간. 그의 상상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수진과 재혁이 호텔 방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그 생각은 그의 가슴을 조였다. 마침내 1시간 반이 지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수진과 재혁이 다시 로비로 나왔다. 수진은 여전히 비키니 촬영용 가방을 들고 있었고 재혁은 카메라 장비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했고 재혁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리는 모습이 민준의 눈에 들어왔다. 수진은 그 손을 떨쳐내지 않았다. 민준은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로비를 지나 호텔 밖으로 나갔고 민준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수진과 재혁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민준은 카페 맞은편에 주차된 차 안에서 그들을 관찰했다. 유리창 너머로 수진이 웃으며 재혁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표정은 너무도 편안하고 친밀해 보였다. 민준은 핸드폰을 꺼내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의 손은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수진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수진은 저녁 8시쯤 집에 들어왔다. 오늘 촬영 진짜 잘했어. 사진 엄청 예쁘게 나올 거야.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재혁이랑 호텔에서 뭐 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수진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촬영했지. 수영장에서 비키니 사진 찍었어. 왜 또 의심하는 거야? 민준은 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게 촬영이야? 둘이 카페에서 뭐 한 거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아, 그건 그냥 촬영 끝나고 커피 마신 거야. 오해하지 마. 하지만 민준은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수진의 인스타그램 DM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핸드폰을 요구했다. 수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핸드폰을 건넸다. DM 화면은 재혁과의 대화가 가득했다. 수진님,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엔 더 멋진 장소에서 찍어요. 수진님 미소가 진짜 매력적이에요. 수진은 대부분 짧게 답했지만 몇몇 메시지에는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민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진을 다그쳤다. 이게 뭐야? 너 이 남자랑 무슨 사이야?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진 작가일 뿐이야. 나를 예쁘게 찍어주는 사람이니까 친하게 지낸 것뿐이야. 민준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수진의 변명과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평판 좋은 사설 탐정을 찾아 연락했다. 탐정 김석환은 50대 초반의 침착한 남자였다. 민준은 그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호텔에서의 만남, 수진과 재혁의 친밀한 모습, 그리고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배신감. 재혁의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확보해 주세요. 그 안에 수진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거가 있을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증거를 확보하겠습니다. 김 탐정은 재혁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재혁은 강남의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유명 사진작가로 바쁜 스케줄 속에서 수진과의 만남도 자주 포함되어 있었다. 단순한 미행만으로는 충분한 증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한 김 탐정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매력적인 30대 여성 은정을 고용해 재혁에게 접근하도록 했다. 은정은 모델 지망생으로 위장해 재혁에게 포트폴리오 촬영을 의뢰했다. 재혁은 흔쾌히 촬영을 수락했고 은정은 그의 스튜디오로 초대받았다. 촬영 당일 은정은 계획대로 움직였다. 재혁이 카메라를 조작하며 그녀에게 포즈를 지시하는 동안 은정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며 그의 경계를 풀었다. 재혁님, 작업하신 사진들 좀 볼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은정의 아양에 재혁은 웃으며 노트북을 열었다. 그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은정은 준비한 USB에 재혁의 노트북에 저장된 사진 폴더를 빠르게 복사했다. 그녀는 또한 재혁의 카메라 가방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데이터를 백업한 뒤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모든 작업은 5분도 걸리지 않았다. 며칠 뒤 김 탐정이 민준을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USB를 건네며 말했다. 이 안에 재혁의 노트북과 메모리 카드에서 가져온 사진들이 있습니다. 보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떠오른 사진들은 그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수진이 재혁과 호텔방 침대 위에서 알몸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사진, 수진이 야한 속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며 재혁을 바라보는 사진, 두 사람이 서로에게 키스하는 모습까지. 사진은 수십 장에 달했고 하나하나가 민준의 심장을 찔렀다. 날짜는 몇 달 전부터 최근까지였다. 수진이 촬영이라며 집을 나섰던 날들이 떠올랐다. 민준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이걸로 소송할 수 있죠? 그는 김 탐정에게 물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 모두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민준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 박민서는 사진 증거를 검토한 뒤 자신감 있게 말했다. 이건 명백한 불륜 증거입니다. 수진 씨와 재혁 씨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준은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과 재혁을 상간남으로 고소하는 절차를 준비했다. 그는 수진에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집에서 웃으며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수진과의 결혼을 끝내고 재혁에게도 그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민준은 USB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름의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민준은 변호사 박민서의 사무실에서 소송 준비에 몰두했다. USB에 담긴 사진들은 그의 결심을 단단히 굳혔다. 수진과의 결혼을 끝내고 재혁에게 그가 저지른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는 흔들림 없었다. 박 변호사는 사진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며 말했다. 민준 씨, 이건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수진 씨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고 재혁 씨를 상간남으로 고소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였다. 민준은 먼저 수진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어느 저녁 수진이 쇼핑몰 관련 서류를 정리하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말을 꺼냈다. 수진아, 우리 이혼하자. 수진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그래? 민준은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 봤어. 너랑 재혁이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민준은 단호히 말을 끊었다. 더 이상 변명 듣고 싶지 않아. 변호사랑 이미 얘기 끝났어.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민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재혁이랑은 그냥 순간적인 실수였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다. 그는 수진의 눈물을 외면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박 변호사는 수진에게 이혼 소송장을 발송했다. 소송 사유는 수진의 불륜으로 인한 혼인 파탄이었다. 민준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사진 증거와 탐정의 보고서를 첨부해 수진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했다. 수진은 처음엔 소송에 반발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해 민준의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진 증거 앞에서 그녀의 변명은 힘을 잃었다. 법정에서 수진은 울면서 재혁과의 관계는 일시적인 유혹이었다고 호소했지만 판사는 민준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진에 찍힌 수진과 재혁의 모습 침대 위에 알몸 사진, 야한 속옷을 입고 포즈를 취한 장면은 그녀의 불륜을 명백히 증명했다. 재산 분할은 민준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고 수진은 민준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민준은 이혼 소송과 동시에 재혁을 상간남으로 고소했다.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불륜에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었다. 박 변호사는 재혁에게 소장을 송달하며 사진 증거와 재혁의 인스타그램 DM 기록, 호텔 방문 기록 등을 제출했다. 재혁은 소송을 받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수진과 나는 단순한 촬영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민준 측의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상간남 소송의 첫 공판에서 재혁은 자신을 방어하려 애썼다. 저는 사진작가로서 수진 씨를 촬영한 것뿐입니다. 사진은 예술적 표현의 일부였어요. 하지만 민준의 변호사는 재혁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원고의 혼인 관계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법정에 제출된 사진들은 재혁의 변명을 무력화했다. 특히 수진과 재혁이 호텔 방에서 찍은 노골적인 사진은 방청석에서도 충격을 일으켰다. 재혁의 변호사는 사진의 출처를 문제 삼으며 불법적으로 획득된 증거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박 변호사는 탐정의 작업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했다. 재혁은 결국 법정에서 수진과의 관계를 일부 인정했다. 수진 씨와 가까워진 건 사실이지만 제가 그녀를 유혹한 건 아닙니다. 서로 끌린 거예요. 그의 말에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배신의 고통이 다시금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몇 달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은 재혁에게 민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혼인 관계를 파괴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혁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민준은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다. 그는 재혁이 항소하든 말든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갈 작정이었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이 마무리되자 민준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수진과의 추억이 깃든 집은 더 이상 그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는 소송으로 받은 위자료를 저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수진의 미소와 그를 배신한 순간들이 남아 있었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다시는 사랑에 속지 않겠어. 여름은 끝났고 그의 마음은 차가운 겨울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이 마무리된 후 수진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열정을 쏟아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은 한때 비키니와 여름 의류로 큰 인기를 끌며 그녀의 자부심이었다. 그러나 재혁과의 불륜이 드러난 사진들이 유출되면서 그녀의 쇼핑몰은 순식간에 세간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소송 과정에서 민준 측이 제출한 증거 사진 수진과 재혁이 호텔 방에서 알몸으로 찍힌 사진, 야한 속옷을 입고 포즈를 취한 장면은 법정에서 비공개로 처리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경로로 이 사진들이 온라인에 유출되었다. 처음엔 익명의 게시판에서 한 장의 사진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거 그 유명한 비키니 쇼핑몰 사장 아니야? 라는 댓글이 달리며 화제가 되었다. 곧 사진은 X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누군가는 사진을 캡처해 밈으로 만들었고 비키니 모델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수지는 처음엔 유출 사실을 몰랐다. 그녀는 소송 패소 후 조용히 지내며 쇼핑몰을 재정비하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인스타그램 DM함에 쏟아지는 악성 메시지를 보고 상황을 깨달았다.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그런 사진 찍고도 쇼핑몰 계속해? 남편 배신한 주제에 비키니 팔아? 웃기네. 메시지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잔인해졌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X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고 수백 개의 게시물이 그녀를 조롱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것을 보았다. 수진 스타일 망했네. 이제 호텔 룸서비스나 팔아야겠네. 익명의 군중은 그녀를 비웃으며 끝없이 공격했다. 유출된 사진은 수진의 쇼핑몰에 치명타를 입혔다. 한때 그녀의 비키니 사진으로 주목받던 쇼핑몰은 이제 사람들의 비아냥 대상이 되었다. 고객들은 주문을 취소했고 후기란에는 이런 사람한테 돈 주기 싫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수지는 필사적으로 대응하려 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다. 저의 잘못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성실히 쇼핑몰을 운영하겠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은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뭐가 성실이야? 그냥 접어. 사과할 시간에 사진이나 지워. 댓글은 그녀를 더욱 깊이 찔렀다. 판매는 급격히 줄었다. 한 달 만에 매출은 10분의 1로 떨어졌고 협력업체들은 계약을 철회했다. 수진 씨, 지금 이미지로는 같이 일하기 어렵습니다. 한 업체 대표는 냉정히 말했다. 수지는 밤마다 쇼핑몰 사이트를 붙잡고 울었다. 그녀가 몇 년간 쌓아온 노력, 고객들과의 신뢰, 그리고 자신의 꿈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전화해 위로를 구했지만 대부분은 거리를 두었다. 너도 좀 자숙해야지라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뜸해졌다.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수지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가 동네 카페에 들렀을 때 옆 테이블의 사람들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속삭였다. 저기 저 여자 그 사진 유출된 사람 아니야?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카페를 나왔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줄었고 남은 이들은 대부분 그녀를 비판하거나 조롱하려 남아있는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그녀의 쇼핑몰 이름을 패러디한 가짜 계정들이 생겨나 그녀의 사진을 합성해 올렸다. 수진 스타일 신상 호텔 컬렉션이라는 게시물은 수십만 좋아요를 받으며 그녀를 더욱 궁지로 몰았다. 수지는 결국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쇼핑몰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녀는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쇼핑몰 창고에 쌓인 비키니와 의류는 할인 판매로 처리하려 했지만 그것마저 유출료 옷 누가 사? 라는 댓글에 묻혔다. 그녀는 창고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너무 멍청했어.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한때 그녀를 빛나게 했던 비키니는 이제 그녀의 가장 큰 상처가 되었다. 쇼핑몰을 접은 후 수지는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그녀는 부모님 집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조용히 지내고 싶었다. 이혼 소송으로 민준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후 그녀의 통장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원룸을 구해 새 출발을 준비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밤마다 그녀는 민준과의 행복했던 날들, 그리고 재혁과의 어리석은 순간들을 떠올리며 후회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녀는 어두운 방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한편 민준은 수진의 쇼핑몰이 망했다는 소식을 X에서 우연히 보았다.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수진에 대한 연민은 있었지만 그녀가 자초한 결과라는 생각이 더 강했다. 그는 새 직장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며 과거를 잊으려 애썼다. 그러나 가끔 여름이면 떠오르는 수진의 비키니를 입은 미소는 여전히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수진의 쇼핑몰은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롱과 함께 잊혀갔다. 그리고 수진은 조용히 그러나 깊은 상처를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잃은 것은 쇼핑몰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자존감, 신뢰, 그리고 한때 그녀를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함께 사라졌다.